현대모비스. 이 회사 매출의 78%를 내는 사업이 3년째 이익이 사실상 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어요.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매출 대부분을 내는 사업이 공짜로 일하는데 이익은 사상 최대라고요? 그 돈 대체 어디서 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 회사의 진짜 정체를 여는 열쇠거든요. 자동차 부품사라는 간판만 보면 현대모비스는 절반도 안 보입니다. 부품사가 아니면 그럼 뭔데요? 결론부터 갈게요.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부품을 파는 캐시카우이고요. 동시에 현대차 지분을 잔뜩 낀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 회사 목표 주가가 8개월 만에 36만 원에서 92만 원까지 뛰었잖아요. 실적은 그대로인데 그 92만 원의 정체는 또 뭡니까? 그 답도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뜯어보죠. 현대모비스, 부품사라는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먼저 돈을 버는 구조부터요. 회사 사업부는 딱 둘인데 이 둘의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매출로 보면 완성차에 부품을 대는 모듈, 부품 제조가 78%, 47조 8천억으로 압도합니다. 순정 부품을 파는 AS는 22%, 13조 3천억이고요. 그럼 당연히 덩치 큰 모듈이 돈을 벌겠네요. 매출의 78%니까. 정반대예요. 매출 78%인 모듈이 낸 영업이익은 760억, 이익률 0.16%입니다. 반대로 매출 22%인 AS가 3조 5천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회사 영업이익 3조 3천억의 사실상 전부가 이 AS 한 곳에서 나옵니다. 매출의 5분의 1짜리 사업이 말이죠. AS가 대체 뭐길래 마진이 26%나 나옵니까? 부품 파는 건데. 쉽게 말하면 현대차 기아 순정 교체 부품이에요. 사고 나거나 고장 나면 갈아 끼우는 그 정품 부품이요.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요는 신차 판매가 아니라 이미 굴러다니는 차수에 걸려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현대차 기아가 굴러다닐수록 정비할 때마다 정품이 팔립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신차가 안 팔려도 이미 팔린 차는 계속 고장 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차가 안 팔리는 불황에도 AS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커요. 정품 독점에 유통망까지 회사가 쥐고 있어서 가격도 회사가 정하고요. 이게 현대모비스의 진짜 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엔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까? 순이익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세금 떼고 나면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영업이익 3조 3천억에 지분법이익 1조 4천억이 통째로 더해집니다. 지분법 이익이요? 그게 뭡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지분 22%를 들고 있거든요. 그 현대차가 번 이익 중 22% 몫이 현대모비스 손익에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영업이 아니라 지분에서 나오는 이익이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낀 지분이 현대차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그 유명한 순환출자 고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22% 쥐고 현대차가 기아를,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소유합니다. 지분이 원을 그리며 돌아요. 이 고리의 꼭대기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를 지배하면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지분과 현금을 다 더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관계사 지분 장부가 1,023조 7천억, 여기에 순현금 8조 8천억이 있어요. 쌓인 자산만 이 정도예요. 다시 말해 영업가치를 아예 빼고 봐도 시가총액 47조의 상당 부분이 보유 자산만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의 PBR 0.92배,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값을 매기는 거예요.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순자산보다 싸게 거래됩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그 자산이 순환출자에 꽁꽁 묶여서 쉽게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이걸 지주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으면요, 이 묶인 매듭이 풀리는 순간 그게 곧 재평가 방아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분법 이익엔 무서운 이면도 있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 늘었는데 순이익은 14% 뒷걸음쳤습니다. 현대차 목 지분법 이익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흔들리면 현대모비스 순이익은 지렛대처럼 더 크게 출렁입니다. 순이익의 38%가 현대차 실적에 걸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이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배당이 아니에요. 핵심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요. 그 규모가 2023년 63만 주에서 작년 226만 주로 매년 커졌고 올해는 6,100억 원어치를 태웁니다. 주식을 없애면 뭐가 좋습니까? 배당처럼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남은 주식 하나하나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발행 주식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니까 실적이 제자리여도 주당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자사주를 태우면 오너와 대주주의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한 주도 안 사고요. 정의선 회장은 순환출자 정점인 이 회사에 직접 지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표면적으로는 주주 환원이지만 동시에 미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합니다. 주주 이익과 오너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요. 이해가 같은 방향이면 이 밸류업은 한 번 하고 마는 생색이 아니겠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너가 계속할 요인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방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두껍고 주주 환원이 오너 이해와 묶여 있고요. 자,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밀어올린 정체. 그건 실적이 아니에요. 딱 한 단어, 로봇입니다. 증권가, 그러니까 셀사이드 쪽이 미는 서사는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구동 장치, 액추에이터를 직접 대는 1차 공급사, 이른바 티어1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의 60%거든요. 관절 하나하나가 곧 돈이라는 얘기죠. 잠깐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인데 진짜 검증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대예요? 제가 1차 자료로 뜯어봤는데요. 절반만 사실입니다. 공급 관계는 진짜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따낸 수주라는 프레임은 과장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진짜인 것.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공식 협력틀은 실제합니다. 로봇 한 대당 31개, 2028년 양산 목표예요. 여기까진 분명한 팩트죠.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건 물량도 단가도 정해진 수주가 아니라 공급하겠다 수준의 협력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현대차그룹 100% 자회사입니다. 올해 7월에 소프트뱅크 지분까지 다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을 뚫고 딴 외부 수주가 아니라 집안 내부 물량이에요. 아, 남의 시장에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집 물건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그 밖에 진짜 시장은요? 밖은 더 냉정합니다. 로봇 관절의 핵심인 고급 감속기는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와 나브테스코가 장악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양산 실적이 아직 없는 신규 진입자고요. 게다가 가장 큰 시장인 테슬라 옵티머스는 액추에이터를 자기가 직접 설계합니다. 최대 시장의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시장 크기 추정도 기관마다 극단으로 엇갈리고요. 그래서 제 판정은 절반만 사실. 로봇 사업의 실체는 있지만 재평가 논리의 핵심인 글로벌 외부 공급사는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곡점은 따로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니라 그룹 밖의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가 현대모비스 부품을 사가는 순간 그 전까지 로봇은 실적이 아니라 옵션으로만 값을 매겨야 합니다. 그럼 로봇은 당분간 숫자로는 잡히는 게 없고요. 그룹 밖으로 나가는 진짜 시험대는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 로봇이 아니라 전동화입니다. 여기서 먼저 그룹 밖으로 나가는 시험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듈은 현대차 기아한테만 팔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글로벌 수주가 91억 7천만 달러, 약 13조 원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그룹 밖 고객입니다. 유럽에 아예 전용 공장을 세웠어요. 헝가리엔 벤츠의 줄 쉐시 모듈 공장, 스페인엔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요. 그룹 밖 프리미엄 고객을 직접 잡은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듈도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직요. 오히려 반대예요. 새 공장은 돌리기 시작할 때 고정비가 크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신공장 비용이 모듈 흑자 전환을 오히려 늦추고 있습니다. 전동화는 지금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이익의 축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값으로 매기면 얼마일까요? 이 회사는 사업이 뒤섞인 지주형이라 단일 배수로 못 봅니다. 부분을 다 쪼개서 더하는 방식으로 봐야 해요. 로봇을 빼고 계산해 볼게요. AS, 캐시카우 30조, 무마진 모듈의 전동화 옵션 6조, 현대차 지분은 할인 후 11조, 8천억, 기타 관계사 2조, 순현금 8조, 8천억, 다 더하면 대략 59조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묵직하죠. 그러니까 로봇을 아예 빼고 봐도 지금 주가 52만 원은 이미 완만한 저평가예요. 부분의 합이 주당 62만에서 69만 원이거든요. 그 간극이 눈에 보이시죠? 그럼 증권사 목표 주가가 55만부터 92만까지 벌어진 건 왜 그런 겁니까? 같은 회사인데 거의 2배 차이잖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로봇 액추에이터를 별도 가치로 얻느냐 마느냐. 로봇을 빼는 쪽은 55만에서 74만, 얻는 쪽은 81만에서 92만을 부릅니다. 이 두 진영의 시총 차이가 약 12조 원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이 이미 매겨놓은 로봇 옵션 값입니다. 매출이 아직 영인 사업에 12조가 붙어 있는 거죠. 그것도 매출의 16배 같은 극단 배수로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져요. 몸집이 비슷한 일본 덴소와는 몸값이 거의 같고 서구 전장 성장주인 앱티브 마그나보다는 크게 쌉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단일 목표 주가를 박지 않습니다. 하방은 자산이 받치는 게 확인됐고 상방은 로봇과 지배 구조라는 검증 안 된 옵션에 걸려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현대모비스는 위아래가 비대칭인 종목입니다. 아래는 AS 캐시카우와 순현금, 현대차 지분이 단단히 받치고요. 위로는 두 장의 카드가 열려 있어요. 로봇이 그룹 밖으로 수주를 따내는 것, 그리고 모비스 분할로 순환 출자 매듭이 풀리는 것, 둘 다 실현되면 자산가치 위에 큰 상방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 두 카드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틀리는 조건이에요.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안에만 머물면 12조 프리미엄이 증발하면서 덴소 수준 55만 원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 아래는 순현금과 자산이 상당 부분 막아줘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검증하면서 판단을 갱신할 종목입니다. AS 마진이 26%를 지키는지, 로봇이 그룹 밖으로 나가는지, 분할 결의가 나오는지 한 줄로 요약하죠. 현대모비스는 부품사가 아니라 자산이 하방을 바치는 저평가된 지주형 캐시카우이고 로봇 프리미엄은 아직 검증 안 된 옵션이다. 시장이 부품사로 보는 시선과 실제 이익 구조 사이의 간극, 거기에 기회와 함정이 같이 있습니다. 부품사라는 가면 뒤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보이시죠? 더 깊은 숫자와 근거는 알파인더 리포트에 정리해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